12월 발표된 정부의 성적표 보셨습니까? 11월 수출액 610억 4천만 달러. 전년 대비 8.4% 증가하며 역대 11월 기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하였다고 하죠. 디테일을 뜯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는 AI 필수품인 HBM 수요가 폭발하며 무려 38.6%나 폭등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장벽이 높다지만 자동차 수출마저 하이브리드 차량의 선전 덕분에 13.7%나 성장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97억 3천만 달러 흑자. 6개월 연속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지금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려야 합니다. 거리에선 캐롤이 울리고 직장인들의 성과급 봉투는 두둑해져야 합니다. 청년들은 골라서 취업하는 호시절이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50년 넘게 믿어온 경제학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기 29살 민준 씨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춥습니다. 학점 4.0, 토익 만점, 인턴 2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교과서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스펙을 완벽하게 요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낸 50통의 이력서는 전부 반송되었습니다. 면접과는커녕 서류 통과조차 되지 않습니다. 민준 씨는 편의점 TV 뉴스에 나오는 저 화려한 숫자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라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왜 내 자리는 하나도 없을까? 수출이 잘 되면 기업이 사람을 뽑는 게 상식 아니었나? 내가 노력이 부족한 걸까? 여러분, 민준 씨가 무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민준 씨는 과거의 성공 공식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2025년의 경제 시스템이 그 공식을 폐기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그래프와 고용 그래프가 수십 년간의 동맹을 끊고 이별했습니다. 기업은 사상 최대의 돈을 벌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고용 대체 성장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경제 실험, 부의 대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왜 여러분의 성실함이 배신당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화려한 수출 대금이 누구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냉혹한 기울어진 주방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장 내일 어떤 배에 올라타야 하는지 그 숨겨진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경제 상식, 낙수 효과를 기억하십니까? 대기업이라는 큰 그릇에 물이 차면 그게 흘러넘쳐서 중소기업으로 직원들의 월급으로 흐른다는 논리입니다. 이건 물리 법칙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물건을 더 만들려면 반드시 사람을 더 뽑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이 물탱크에 구멍이 두 개나 뚫렸습니다. 첫 번째 구멍은 바로 환율의 역설입니다. 흔히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게는 마냥 호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방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음식값인 수출액을 비싸게 받는 건 맞는데 재료값도 같이 폭등했습니다. 우리 제조업은 대부분 원유, 가스, 희귀 광물 같은 원자재를 달러를 주고 수입해서 씁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수입 비용이 확 튀어오릅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장님들은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쉬운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인건비 줄이기입니다. 신규 채용을 멈추고 빈자리는 비정규직이나 외주로 돌립니다. 겉으로 보면 수출 호황인데 체감 일자리는 얼어붙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고용 절벽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거대하고 구조적인 두 번째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물탱크에 꽂힌 AI라는 새로운 파이프입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노동시장을 분석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AI 도입이 활발한 산업일수록 20대 청년층의 고용은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50대 이상 시니어의 고용은 오히려 늘어났죠. 이걸 경제학 용어로 연공 편향적 기술 변화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기 맛집 식당이 있습니다. 주문이 폭주합니다. 예전 같으면 사장님은 야, 주문 밀린다. 알바생 더 뽑아. 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바생 다 내보내.
그리고 최신용 로봇 5대 들여놔. 주방장님은 월급 올려줄 테니까 로봇들 관리만 하세요. 민준 씨가 지원했던 업무들, 즉 자료 조사, 번역, 초안 작성 같은 일들은 기업 입장에서 이제 사람을 써야 할 일이 아닙니다. 월 3만 원짜리 AI 구독료면 해결되는 비용 절감의 대상일 뿐이죠. 기업은 역대급 수출 실적인 610억 달러를 올렸지만 그 돈은 신입사원의 월급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주 배당, 자사주 매입, 설비 투자, AI, 자동화 시스템 도입 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TV 뉴스에서 수출 역대 최대라는 헤드라인은 화려해도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는 민준이의 삶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다리는 끊어진 게 아닙니다. 기계로 교체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무서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AI는 인간을 돕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도구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제이슨 웨이 연구원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능은 이제 흔한 상품이 되었고 그 가치는 0에 가깝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지식이 마트에 쌓여 있는 생수나 수돗물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물이 귀할 때는 물을 길어오는 게 큰 능력이었지만 지금 수도꼭지 틀 줄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죠? 1983년 부산의 결혼 건수를 알려면 예전엔 통계청 지하서고를 뒤져야 했습니다. 그게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에게 물어보면 3초 만에 심지어 공짜로 찾아냅니다. 지식 노동의 가치 폭락. 이것이 2025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외웠던 영어 단어, 엑셀 함수, 코딩 문법. 이런 명시지는 이제 누구나 공짜로 쓰는 수돗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검증자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검증하기 쉬운 일일수록 AI가 가장 먼저 정복한다. 정답이 딱 떨어지는 코딩, 번역, 데이터 정리는 검증이 쉽습니다. 그래서 AI가 인간을 압도합니다. 반면 미묘한 뉘앙스를 읽거나 복잡한 상황에서 책임을 지는 일은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AI가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의 업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일이 설명서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가격이 0원인 상품을 팔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첫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도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회사에서 중간은 가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송기령 작가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AI가 오면 가장 먼저 죽는 것은 가운데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평균적인 인재가 최고였습니다. 튀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고 성실하게 근면한 사람 말이죠. 하지만 AI는 데이터를 학습할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평균값을 가장 먼저 마스터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은 유자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가방끈 길면 안전하겠지 라고 믿으셨나요? 한국은행 분석 결과 AI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크게 줄어든 집단은 고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석사 학위 소지자였습니다. 어중간한 고학력 지식 노동자가 AI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방끈 길면 먹고 산다는 공식이 처참하게 깨진 겁니다. 여기에 기업 간 격차도 벌어집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을 볼까요? 독일 중소기업은 이미 절반 이상이 AI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중소기업은요? 고작 31%입니다. 대기업은 슈퍼스타가 되어 독식하고 중소기업은 도태되는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 잔인한 건 속도입니다. PwC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AI 인재는 동료보다 56%더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돈을 더 번다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10년 걸려 모을 자산을 이들은 6년 만에 모은다는 뜻입니다. 부의 축적 속도가 1.5배 빨라지는 겁니다. 자, 상황 파악은 끝났습니다. 구조는 냉정하고 시스템은 잔인합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2026년의 바다, 여러분은 지금 부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각기 다른 운명을 가진 세 척의 배가 정박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반드시 타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배의 승선권을 쥐고 계십니까?
첫 번째 배는 낡은 맨목입니다. 이 배의 큰즈는 과거에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 탄 사람들은 회식 자리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AI 그거 다 거품이야. 결국 사람 손맛이 최고야. 이들은 사라지는 평균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AI를 애써 무시하고 기존 방식대로 일하며 변화를 거부합니다. 서로를 부장님, 차장님이라 부르며 직함에 집착하지만 회사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호칭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대목은 5년 뒤, 아니 당장 내년이라도 구조 조정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장 먼저 침몰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배는 최신형 엔진이 달린 모터보트입니다. 여기 탄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눈이 벌게지도록 공부합니다. 대기업 가려면 이 스펙 맞춰야 해. 요즘 뜨는 AI 툴 쉽게 마스터했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키가 없다는 겁니다. 매달 새로운 AI 툴이 쏟아집니다. 어제 배운 윈드서프가 오늘 구형이 됩니다. 제이슨 웨이의 말처럼 지능이 상품화되는 시대에 단순히 도구를 쓸 줄 아는 기술은 금방 평준화됩니다. 이들은 평생 새로운 툴을 배우느라 허덕이는 무한학습의 굴레에 갇힙니다. 엔진은 뜨겁게 돌아가지만 배는 제자리에서 빙빙 돌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튼튼하고 빠른 스피드보트입니다. 이 배의 선장은 코딩 천재도 스펙 왕도 아닙니다. 바로 호기심 많은 덕후이자 통합자입니다. 암스테르담의 자전거 가이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는 단순히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를 사랑하고 사람 만나는 걸 즐기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전 세계 손님을 모으고 자신만의 역사 해설과 인간적 교감으로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팝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가이드의 눈빛과 현장의 공기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가 말한 호기심을 연료로 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업의 본질은 꽉 잡고 귀찮은 손발 노동은 AI에게 맡깁니다.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평가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남들이 야근하며 엑셀 두드릴 때 이들은 AI에게 30분 만에 시키고 퇴근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사람을 만나 영감을 얻고 질문의 수준을 높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 석자가 브랜드가 되어 상위 1%의 연봉을 가져가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건 부서질 뗏목의 노입니까? 아니면 나만의 항로를 개척할 스피드보트의 나침판입니까? 혹시 뗏목에 타고 있다고 느껴져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배를 갈아탈 수 있는 3단계 생존 매뉴얼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 업무의 AI 아웃소싱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내일 출근하면 A4 용지에 여러분이 하는 일을 낱낱이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설명서만 있으면 알바생도 할 수 있는 일에 빨간 줄을 그으세요. 기획서, 보고서, 데이터 수집과 정리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것들을 아직도 여러분이 직접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세요. 그 일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야근하며 그 일을 붙들고 있는 건 회사의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챗 GPT나 사내 AI 툴에게 전적으로 맡기세요. 처음엔 답답하겠지만 어떻게든 공부하고 가르쳐서 해내게 만드십시오. 실무자로 남으면 대체되지만 AI를 부리는 관리자가 되면 대체 불가능해집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의 분석에 따르면 AI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은 동료보다 최대 56%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자서 3인분, 5인분의 성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그 생산성에 대해 기꺼이 웃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두 번째, 평가자의 눈을 기르십시오. AI 시대, 인간의 역할은 생성이 아니라 평가입니다. 여러분은 AI가 1분 만에 써온 기획안을 보고 한치도 봐주지 않는 냉정한 심사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회사의 톤앤 매너에 맞는가? 이 데이터에 편향은 없는가? 이 날카로운 안목은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역, 암묵지에서 나옵니다. 명시지, 즉, 드러나 있는 지식은 AI가 다 가져갔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직관, 눈치, 통찰 같은 암묵지는 여전히 인간의 것입니다.
이 암묵지를 기르려면 역설적이게도 컴퓨터 앞을 떠나야 합니다. 코딩 학원 갈 시간에 인문학 책을 읽으십시오. 모니터 볼 시간에 현장에 나가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스터 셰프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호기심을 비즈니스로 만드십시오.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AI 코딩 도구 커서를 아십니까? 기업 가치가 무려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걸 만든 건 거대 기업이 아니라 단 4명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코딩을 좀 더 쉽게 할 순 없을까라는 작은 호기심 하나가 AI를 만나 3조 원짜리 비즈니스가 된 겁니다. 평소에 이건 왜 이럴까 하고 스쳐 지나갔던 호기심들 절대 덮어두지 마십시오. 과거엔 호기심을 해결하려면 돈이 들었지만 지금은 AI와 함께라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들이 만든 정답을 외우는 사람은 대체되지만 스스로 질문을 던져 새로운 답을 만드는 사람은 영원히 대체 불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세상은 분명 변했습니다. 과거의 지도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화려한 수출 숫자는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혔던 건 내가 부족하다는 자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게임의 룰이 지식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느냐는 땡전 한 푼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AI가 다 아니까요. 앞으로는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아는 사람에게 부가 쏠릴 것입니다. 미래라는 거친 바다에서 AI는 아주 강력한 엔진일 뿐입니다. 그 엔진을 단 배를 어디로 몰고 갈지 키를 잡는 건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대체되는 부품이 아닙니다. AI를 지휘하여 자신의 세상을 확장하는 선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쥐고 있는 키의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서 AI 시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이 살아남는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요리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맛있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